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테슬라의 실적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더 자세하게 이분과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테슬라 실적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셔서 일단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박사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안 좋았는지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4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마이너스 9%. 네,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9%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 순이익률 보시면 2019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 좋은 결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시장에서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것이 선반영되었느냐, 사후 반영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선반영된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고 반등했어요. 그리고 어닝콜 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CFO가 이야기하는 동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미 인도량에서 대단히 저조한 인도량이 마이너스 13%를 기록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트럼프와 파월이 싸우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최근 올해 들어서 최저가를 찍었었잖아요. 220달러. 여기에 이미 매출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이 선반영됐다는 것이 이제 시장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나쁜 소식보다. 그래서 이번 어닝콜과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6월 달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가 6월 달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전을 연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고 문서상으로도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CFO도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만 얘기했으면 우리가 또 연기될 거라고 충분히 했을 텐데 문서상으로 박았기 때문에 이건 6월에 진행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보고 준비가 있고 됐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사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그 어닝콜에서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2만 마일을 한 번에 멈춤 없이도 달린 기록을 세웠다. 2만 마일이면 거의 3만 킬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전망을 가이던스를 명확히 줬다. 실적은 안 좋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데 이미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가 2025년에 뉴 모델스 영어로는 복수를 썼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의 첫 번째가 모델 Y 주니퍼고요. 그렇죠. 그건 나왔죠. 네, 그건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나왔어요. 6월 정도에 새로운 중저가 모델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은 언박스드 프로세스에 의한 것은 사이버캡도 그렇고 이것의 대량 생산은 내년부터다. 하지만 올해도 분명히 생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 로이터가 보도하고 좀 많은 한국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모델 Y의 일종의 저렴이 버전. 모델 Y의 이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모델이고. 네, 다른 모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가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주니퍼의 저렴이 버전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내년 내에 나올까 올해 나올까 논의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나올 걸로 생각하면서 로이터가 연기됐다고 보도를 한 거고 테슬라는 이번에 나왔지만 그거는 원래 올해 나올 생각이 없었다고 어닝콜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와 다르게 사이버캡하고 거의 모델의 생김새가 비슷한 모델 2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델 2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모델 Q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6월 달에 시험 생산한다라고 밝혔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 빠르면 5월 초에 모델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다음 달이네요. 네,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나 저는 다다음 주 정도, 5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이 모델이 6월 말부터 생산 판매에 들어가게 되면 5월 달부터는 예약 판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한 겁니다. 여기 박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저가형 모델이 출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가형 모델을 해야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특히 비아디의 추격으로 인해서 그쵸, 예. 대단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중저가형 그래서 3만 달러 미만의 차량이 네네. 반드시 테슬라에겐 필요했습니다. 이 모델을 지금 6월 말에 공개를 하겠다고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네네, 했고 그쵸.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아니라 저가형 모델이 아니라 중저가형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아마 사이버캡과 유사한 모델을 디자인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모델이 생산 판매에 들어가고 5월 달에는 예약 판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대단히 좋은 소식이라고 그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가 이번에 이제 어닝콜에서 나왔던 질문은 뭐냐면 로보택시 오케이 텍사스에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네. 언제쯤 차량 소유자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북미에서는 지금 FSD가 되고 있으니까 네. 즉 로보택시에서 아마 버전 14가 FSD 버전 14가 나올 거고요. 네. 이 버전 14를 그러면 투자자를 질문하면 나는 언제쯤부터 쓸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흔히 말해서 네. 이 버전 지금 로보택시는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화이잖아요. 비감독화를 모든 사람들이 쓰게 하는 것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늦게 법률상의 문제가 이거는 좀 규제 이슈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수준의 기술을 감독화에는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을 감독하에 왜 비감독은 법의 허락을 그러니까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네. 감독하는 쓸 수 있는데 사실은 퀄리티는 똑같다는 거죠. 아. 이거는 곧 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사업도 로보택시는 정말 테슬라가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네네. 이거 시험 비즈니스를 오스틴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을 미국 전역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시킬 확대하겠죠. 거라고 이건 일론 머스크가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네, 있다. 좀 과장된 얘기들 네, 수도 그렇지만 있죠. 분명하게 자율주행이 진짜 목전에 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비감독화해서 웨이모하고 똑같이 되는데 웨이모하고 다르게 레이더하고 라이다 없이 또 고화질의 HD 맵이 없이 지도가 없이도 네.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비전으로만 되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 운영에 물론 시험이지만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게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잦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언론에서 연일 이것이 보도가 된다면 시작됐다고 해서 아마 주가는 시작되면 바로 오를 거예요. 그쵸, 그쵸. 하지만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그럼 또 출렁출렁 출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역사적인 시기를 2025년 테슬라가 맞게 된다는 거고 그렇네요. 드디어 모델 3와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이 아닌 새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 모델.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FSD가 만약에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에 전체 차량의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저런 FSD가 되는 북미에서는 저런 차를 탈래. 왜? 인간 감독화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2만 킬로를 개입 없이 잘, 달릴 그쵸. 수 있다는데 덜 힘들게 네, 운전해서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일론 거잖아요. 머스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차에 타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시대가 그렇죠. 곧 올 것이다. 차에서 있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네. 세상이 열린다.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얘기를 부분에 하잖아요. 대해서 기대치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매출에 의한 실망의 하방 압력을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옵티머스도 있지만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세상을 이긴 거에 대한 조금은 시간이 좀 더 먼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FSD의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2019년 이후 또는 2022년 이후의 총 매출 이익률 자동차 사업 부분은 정말 네. 이번에 자동차 부분의 매출은 20%가 줄었거든요. 20% 줄었어요. 그런데 매출 순이익률은 더 줄었어요. 네. 자동차 부분. 왜냐하면 자동차의 판매 평균 가격도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이랬죠. 물론 생산 비용도 내려갔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좋은 소식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 실적을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예상했던 인도 대수가 줄어들었고 말씀해 주셨듯이 전에도 생산 라인을 일단은 중지시킨 다음에 네.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나 인도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맞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걸 지금 뭐 주니퍼뿐만 아니라
저가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나 생산 라인 세팅을 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 얘기도 했어요. 네. 그 저가 모델, 새로운 신모델에 대한 생산 라인 세팅이 네.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양산은,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미뤄온 거 봐서 조금씩 생산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4개 공장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것 또한 전체 모든 공장에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중국 시장에서 출시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에서 활동하고 트럼프 행정에 예, 너무 예.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그쵸.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주주들이 있죠.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 한국에서는 과잉 해석하면서 이제는 도지 그만두고 테슬라로 돌아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끝나간다.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반기에는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투자자들의 질의응답 속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요 순간 딱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 부분도 되게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근데 이거는 도지로부터의 완전한 철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쵸. 일론 머스크는 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특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5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 150일? 1년에 150일이기 때문에 이 150일이 끝나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네요. 그러고 나서 바로 테슬라로 좀 더 집중한 시간을 갖겠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2025년에 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거의 다 끝나간다. 그리고 원래 150일이 할 수 있는 한계다. 최대한 한계인데 이것이 거의 리밋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우선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도 지금 제발 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집중해라. 이제는 주가 떨어진 거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도지 일을 하면서도 준비는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에 본인이 집중하는 시간을 이제는 뭐 시간 배분, 결국에 일을 할 때 시간 배분을 해서 하는 걸 테니까 이 테슬라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보여줄 텐데 그게 나쁜 소식도 있어요. 나쁜 소식은 뭔가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 이번에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서 물론 예. 뭐 전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차량에서는 25% 네. 그리고 부품에서는 20% 이런 관세 부분이 있어서 테슬라는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좀 적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부품이 어쨌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뭐 있잖아요. 조금씩은 있고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네. 부분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에너지 사업 부분입니다. 에너지요? 에너지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67%가 네, 성장을 성장률이 했습니다.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 부분에서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상하이 에너지 공장, 즉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에서 100개의 메가팩을 생산했다. 그거는 여러분 생산하자마자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치될 때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네네. 설치가 되는 2분기 때는 상하이까지 해서 에너지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하이도 생산을 이제 양산 체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메가팩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중국에서 수입되는 LFP 배터리를 쓰고 있죠. 아, 여기에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테슬라도 분명하게 이번 보고서에 쓰고 있어요. 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2분기 때 미국에서의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1분기는 대부분 작년 12월에 생산하거나 뭐 빨라야 올해 1월까지 생산했던 것이 설치되면서 1분기 매출로, 그러니까 매출로 잡혀진 건데 이때는 관세 영향이 없었죠. 없었을 때고. 그리고 3월 달까지도 생산하는 것은 관세 영향이 없었죠. 없죠. 네. 그러면 이것이 2분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수입이 되는 LFP 배터리는 100%가 넘는 없죠. 관세가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입을 멈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수입한 LFP 배터리로 2분기 때도 생산을 좀 할 거고 1분기 때 생산하는 것이 2분기 매출로 잡힐 것이니까 그렇죠. 2분기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성장은 대단히 고도화될 수 있지만 이것이 3분기, 4분기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미국의 공장은 생산하는 게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이 어닝콜에서.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손해 보면서 판매되게 되는 거죠. LFP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 걸 사야 되면 또 그 가격이 중국 거랑 그러니까 같이 현재로서는 싸진 않을 테니까. 3원 개 배터리로 대체할 수 없다. 네네. 미국에서 생산되는 LFP 배터리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대를 하는 것은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과의 협상이 끝나거나 네. 또는 애플처럼 스마트폰은 예외 조항을 하는 것처럼 테슬라에게 자동차 좀 예외. 부품은 예외 조항으로 미국이 안 하겠지만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예외 조항으로 넣을 수 한다. 있다,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만약에 식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에너지 사업 부분으로 들어가는 LFP에는 관세가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테슬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요. 이 기대가 실현될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죠. 네. 트럼프가 선물을 해줄지 아닐지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만약에 이것이 예외 조항이 되지 않고 LFP 배터리가 그대로 관세가 중국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공장은 스톱해야 되는. 하지만 물론 다행스럽게 상하이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네. 미국 공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상하이 공장은. 그쵸. 그러면서 이 매출세는 이어나갈 수 있지만 원래는 더블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2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에너지 부분의 매출은 2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성장하는 수준에 멈춘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가장 큰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너지 부분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은 20%밖에 되지 네네. 않아요. 금액에서는. 근데 이익률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것이 25%하고 2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순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면은 즉 현금을 찍어내고 있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는 전체적으로 겁니다. 마진을 높여주는. 그렇죠. 마진을 높여주고 있고 테슬라에게 캐시를 현금을 가져다주는 현금 머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동이 멈추게 된다든지 제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은 테슬라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차 부분에서는 또 상반되네요, 그죠? 네. 자동차 부분에서 숫자는 안 좋게 나왔지만 새로운 모멘텀을 넣어줬고 네. 반면에 에너지 부분은 숫자는 좋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고 네. 불확실성이 생겼고 네. 이런 상황인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조금 더 힘을 발휘할까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론 머스크도 돌아오고 새로운 모델도 공개가 되고 로봇 택시도 움직이는 게 이제 막 보이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아무래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 자체만으로 본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하지만 네. 여기에 이걸 모든 걸 짓누르고 있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인 거죠.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죠. 만약에 중국하고 계속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다거나 사실 어제 모든 주가가 올랐던 거는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네. 언론에서 중국하고 우리 사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이것이 조금 더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중국하고도 성공적인 협상을 할 거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되게 중요했던 것처럼 만약에 또 나와서 진짜로 막 파월 의장을 연준 의장을 뭐 해임한다. 해임을 한다 막 이런 일을 하면은 시장의 신뢰도는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고 또는 해임은 하지 않더라도 해임은 사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이와 주사한 예를 들면 그림자 의장 왜냐하면 다음 인선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이 사람이 내년 5월 달까지가 임기니까 파월 의장이 다음번 페드 의장이야.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모습을 주면서 지금 페드를 압박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 페드가 굴복하게 되면 대단히 시장은 안 좋아질 거고요. 그러게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있는 관세 협상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난항을 겪게 된다든지 3개월이라는 이 협상의 시간을 넘어서게 된다든지 중국하고 정말 강대강 대립을 하면서 지금 중국 막 보잉기를 갖다가 지금 막 중국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 막 이러면서 네. 비행기를 날려보내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정말 안 되겠어 그럼 중국이 잡고 있는 세 가지 이 미국의 히든 카드가 뭐냐면 애플. 엔비디아는 이미 뭐 미국에 스스로 저렇게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팔리는 것의 약 40%가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유통에서 커머스 부분에서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압박할 경우에 테슬라 주가에도 안 좋을 수가 있다. 즉 거시경제 요인은
테슬라 주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내부적인 펀더멘탈의 변화가 마침내 6월부터는 시작될 수 있고 그 6월에 대한 예고가 5월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작년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던 것은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기대치의 상승이었다라면 네. 이제 6월부터는 펀더멘탈의 변화와 관련된 테슬라 주가 상승 시기가 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네. 이거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아니고 내부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한테 얘기했다는데 X와 XAI를 합치면서 뭐 AI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요거는 어떤 방향성으로 지금 추진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옵티머스가 나왔는데 옵티머스에는 자체 테슬라가 갖고 있는 AI 기술도 결합돼야 되지만 X.AI가 만든 네. 그록이라는 것이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하는데 로봇에게 사람이 일을 시킬 때 막 프로그램을 한 게 이렇게 했고 야 저거 좀 떨어진 멍키 좀 주워와. 그리고 너가 오늘 할 일은 이거를 하는 건데 시간당 몇 개 가지고 100개 할 수 있겠어? 아니요 못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네네. 태스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즈닝 추론 기술이라고 해서 사물을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는데 그러면서 좀 더 최적화된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추론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어 모델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록이 만든 언어 모델들이 옵티머스에서 적용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서 테슬라와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이런 언어를 통한 통제도 중요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저는 XAI X.com을 이제 인수했죠. XAI가. 자, XAI에 대한 지분 투자를 일론 머스크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XAI의 기술이 테슬라에 적용돼서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고 옵티머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X.AI와 테슬라의 어떠한 기술적인 협업뿐만이 아니라 재무적인 협업 또 저는 재무적으로도까지. 올해 안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또 타이밍 딱 우리 강정수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테슬라 오늘 컨퍼런스 콜 실적을 자세하게 장점 좋았던 소식, 안 좋았던 소식을 쫙 정리를 했으니까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방향성에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루닷 AI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박사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